신용카드 있으세요? 꺼내보세요 하면 제 가위로 잘라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1억 2천 연봉이셨는데 그분이 10년 동안 모은 게 800만 원이신 분이 있었습니다. 못 모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제가 이런 적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있으세요? 그럼 있다고 하세요. 그럼 꺼내보세요. 꺼내보세요 하면 제 가위로 잘라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근데 제가 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부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 어떤 걸 먼저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돈을 벌어야죠. 벌기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모으기가 있죠. 그 다음 불리기가 있죠. 그 다음 지키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벌기는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노력했던 것들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돈을 벌기 이전에 학생 때 어떤 준비를 했으며 어떤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바뀌어요. 뭐 중소기업에 가고 대기업에 가고 또는 뭐 전문직 의사나 뭐 변호사가 되거나 이게 다 돈을 벌기 이전 학생 때 내가 뭘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 나에게 소득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버능한 차등은 있습니다. 근데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돈을 벌기 시작했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모으기인 거죠. 모으기를 잘해야 목돈이 모이고 종잣돈이 생기고 그걸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불리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담하다 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있어요. 많던 적던 다 있습니다. 돈을 뭐 많이 벌면은 뭐 유리한 건 맞죠. 부자가 되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1억 2천 연봉이셨는데 그분이 10년 동안 모은 게 800만 원이신 분이 있었습니다. 못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해봤습니다. 왜 이분께서 돈을 못 모으실까? 돈을 못 모은다는 것은 그냥 이 사람의 절제력이 없어. 그냥 무능한 사람이야. 아, 이거 돈도 못 모으고 헝청망청 쓰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 개개인마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아, 이분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구나를 제가 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카드를 잘랐던 그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습관이었습니다. 카드를 꺼내는 게 습관인 거예요. 없으면 안 쓸 수 있는데 그냥 꺼내면 너무 쉽게 쓸 수 있으니까 습관 때문에 돈을 못 모으시는 거예요. 돈 쓰고 싶으면 카드 꺼내는데 굉장히 편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려면 불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카드가 있으면 너무 편한 거예요. 또 그게 편하니까 그대로 우리가 습관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분한테 카드 있으시냐 꺼내세요 확 잘라버렸죠. 물론 진짜 필요한 카드면 제발 그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분을 하여금 충격요법인 거죠. 이 사건을 하나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확 잘라서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한 다음에 정말 두 눈 부릅뜨고 당신 이 카드 안 자르면 절대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근데 이 카드를 자르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높아져. 나는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카드를 자르는 무례한 행동을 감히 했는데 당신은 그러면 행동을 바꿀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상담을 좀 이어나가는 거죠. 저도 이런 충격요법 할 때 굉장히 떨립니다. 네. 이 무례한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라 굉장히 떨려요. 이 고객님께서 너무나 대노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대노를 하시더라도 돌아가시면 생각날 거예요. 아, 내가 카드 쓰는 걸 진짜 절제하거나 카드를 없애거나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분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건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재무상담사라는 사람이 하는 역할은 이런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고객분들이 오셔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해드리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그 본질을 조금 더 보려고 노력을 해서 이분이 원하는 것에 궁극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더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필 투자하겠다. 꼭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8% 정도 이자가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거니까 되게 좋잖아요. 근데 또 상담을 막 하다가 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보통 그런 얘기하냐면 30대 분들 또는 40대 분들 오셔가지고 지필 투자하겠다고 하시면 제가 하지 마시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물론 지필 투자하시면 또 저희 회사에는 매출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근데 하면 안 되는 분들이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또 하나의 월급 얼마나 좋습니까? 현금화를 낳는 거의 듣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고 오시는 거죠. 30대 분들 40대 분들께서. 그러니까 저분들의 특징은 뭐였었냐면은 이거였어요. 소확행.
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에 그냥 뭐 30만 원, 뭐 한 달에 50만 원만 따박따박 더 들어오면 내 삶이 훨씬 나아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GPL을 하겠다고 오신 거죠. 근데 소확행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소확행은 좀 더 큰 행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소확행으로 만족해 버리려고 자기 스스로 그냥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확행 이 생각은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제가 1년 전에 했던 생각, 5년 전에 했던 생각 다 달라집니다. 저는 원래 2022년 되면은 일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2018년도부터 하루에 일주일에 이틀만 일하면서 계속 일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22년부터 일을 아예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의 생각이랑 지금의 오영이의 생각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근데 이분들도 소확행이 지금은 이 생각을 하고 한 달에 20만 원, 한 달에 50만 원만 더 들어오면은 인생에 더할 나위 없기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30대 분에 40대 분은 아직 창창이거든요. 아직 20년, 30년 더 활발하게 뭔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 사이에 분명히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었을 때 후회를 안 하려면 선택권을 크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은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을 때 나중에 내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선택권을 크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의 선택권은 뭔가요? 돈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선택권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께서도 GPL을 하겠다고 오셨는데 앞만 봐도 저는 그분들의 소확행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생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당장 한 달에 20만 원, 50만 원 더 들어오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대신에 한 달에 20만 원, 50만 원 더 들어와서 그걸로 소비 활동에 만족을 드리는 것보다 당신의 돈이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때 가서 그 돈으로 GPL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겁니다 라는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소득이 더 들어오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10년 후에 여러분이 몇 억이 생기는 게 좋으세요? 한 달에 몇십만 원 우리가 안 쓰고 살 수 있지만 나중에 몇 억이 생기면은 그걸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걸로 언제든지 GPL을 하든 뭘 해도 이렇게 매달 소득 나오는 현금을 만드는 거,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GPL로 딱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그걸 불릴 수가 없잖아요. 매달 이자 나오는 거 다 써버리니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렇게 되는데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점점 갈수록 젊으신 분들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GPL을 하겠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지 마시고 다른 걸 하셔라. 근데 제가 원하는 걸 못하게 했으니 대안을 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 대안으로 드리는 게 이런 분들께 제가 이제 ETF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갭 투자를 안내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GPL 하겠다 오셨던 분들 작년에 또 안 하고 제가 다 ETF로 이렇게 나스닥 하실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것도 뭐 다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잘 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라도 당장이라도 이분들은 나스닥 이제 그만하고 GPL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본인은 그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나스닥이라는 걸 투자하면서 시세 차익이라든가 자산을 증식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또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관리를 함에 있어서 훨씬 더 좀 마음이 여유롭고 스트레스 안 받고 급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재무상담사인 제가 하는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 새벽에 애기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GPL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죠. 연세가 이제 60대 그리고 50대 후반 은퇴자, 은퇴 예정자 이런 분들이 이제 GPL을 하시면 좋죠. 이분들은 사실 돈을 막 불려나가는 거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하게 되면은 이제 소득이 확 줄잖아요. 사람이 주머니가 가벼워지면 자신감도 줄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주는 만큼 그동안 내가 벌었던 돈으로 이제 돈이 돈을 벌어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일 좋죠.